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여러분들은 삼겹살 먹을 때 바싹 구운 것과 말랑말랑한 삼겹살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계까지 베이컨처럼 바삭바삭하게 구워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옛날 스타일의 냉동 삼겹살, 개성집이나 나린내 같은 일명 로스구이 스타일이죠. 마치 역전압 같은 이상한 말이지만 80년대를 살았던 분들에겐 로스구이가 친숙하게 들릴 겁니다. 그 밖에도 벌집 삼겹, 허브 삼겹, 녹차 삼겹, 와인 숙성 통 삼겹 등등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종류의 삼겹살이 있고요. 또 그릴에 구운 게 최고다, 연탄불이 최고다, 뭔 소리야 숯불이 최고지, 그냥 은박지 브루스타가 최고다 등등 먹는 방법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삼겹살에 진심인 나라. 어떻게 하면 삼겹살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수십 년째 진지하게 연구하고 고민해온 곳이 한국이죠. 그 덕분에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에서 다시 먹고 싶은 음식,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을 물어보면 가장 먼저 삼겹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삼겹살을 안 먹어본 외국인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외국인은 없다고 할 정도고요. 한 번 맛보게 되면 특유의 고소한 기름기가 살살 도는 그 맛을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오랫동안 지켜왔던 신앙도 저버리고 몰래 삼겹살에 탐닉하게 되는 외국인들도 종종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삼겹살과 관련된 이야기 몇 가지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삼겹살이란 너무나 친숙하면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죠. 고기 먹고 힘내야겠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식, 저녁에 소주 한 잔 먹는다와 삼겹살을 먹는다는 거의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삼겹살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은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답니다. 삼겹살의 기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1980년대 이후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건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휴대용 가스렌지의 보급과 함께 가정에서도 식당에서도 야외에서도 저렴한 삼겹살을 부담 없이 구워 먹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1990년대 말 프랜차이즈 삼겹살 등장 이후 어느새 주머니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고기에서 돼지고기 중 가장 비싼 부위 1순위로 경매되는 귀한 고기가 되어버렸지만요. 이처럼 삼겹살의 위상이 올라간 만큼 한국인들의 식문화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특별한 음식으로 삼겹살을 꼽고 있는데요.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서구권에서도 한국처럼 삼겹살을 먹는 방식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삼겹살의 풍미와 독특한 매력은 바로 비계살이 핵심인데요. 영국을 비롯한 북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돼지고기 요리는 대부분 등심과 안심 또는 지방이 적은 다리살을 중심으로 발달했어요. 그래서 한국처럼 비계살을 직접 불에 구워서 바로 먹는 일이 없죠. 기껏해야 기름을 만들기 위해 쓰는 부위라는 인식이니까요. 독일의 경우 소시지를 만들 때도 삼겹살은 버리는 부위로 취급하고요. 영국과 북유럽에선 두꺼운 훈제 베이컨, 즉 일반 요리에 쓰지 않는 값싼 보존식 부위로만 쓰인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서구권 사람들이 삼겹살을 굽기 전 하얀 비계 덩어리와 기름을 보고 마치 베이컨 만드는 생고기 같다면서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잠시 후 피어오르는 연기와 함께 삼겹살 굽는 냄새에 푹 빠져버리게 되죠. 베이컨과는 차원이 다른 고소한 비계살을 맛보게 되면 한국에 있는 내내 삼겹살을 찾는 일은 무척 흔하답니다. 하지만 북서 유럽, 미국 등 서구권보다 삼겹살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술과 돼지 고기 먹는 것을 율법으로 금지하는 특정 종교를 믿는 나라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누구보다 삼겹살에 진심이 되고 한국인들 이상으로 삼겹살의 소주를 즐긴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터키의 세계적인 사진 작가 아리프 아시츠, 그의 사진집 실크로드의 마지막 카라반은 우리나라에도 출판되어 있고요. 서울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스탄불에서 온 장미 도둑이라는 수필을 출간하기도 했죠. 그는 원래 짧은 여행을 생각하고 왔다가 한국에 푹 빠지는 바람에 1년 가까이 머물러 있기도 했어요. 그런 아시치에게 한국은 정말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흑백 필름만 고집해왔던 그는 형형색색 다양한 한국과 한국 사람들의 색채 때문에 컬러 필름으로 사진의 스타일마저 바꿨다고 해요. 또 그는 김치를 좋아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고깃집에서 먹은 김치가 입에 너무 잘 맞아서 한국 생활 내내 밥에 김치를 먹었다고 할 정도로요. 터키에 돌아간 뒤에도 한국 친구들을 불러 직접 김치를 담가 먹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시치는 한국에서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면 삼겹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바람에 한국에 있는 내내 술과 돼지고기를 매번 실컷 즐겼다면서요.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언급했어요. 먹고 나면 신에게 매번 용서를 구했지만 그래도 삼겹살의 복분자 맛은 정말 죽여줬다 라고요. 사실 터키는 세속주의 사고방식이 강해서 대놓고 하는 것만 조심할 뿐 술과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요. 엄격한 종교 원칙을 지키는 나라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삼겹살을 마주하게 되면 극성 맞은 신앙도 뒷전으로 밀리곤 해요. 그들은 갖가지 희한한 논리를 늘어놓으며 합리화하는 반응을 보이곤 하죠. 삼겹살을 먹는 건 마이너스, 소주를 마시는 것도 마이너스다. 하지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되지? 플러스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삼겹살과 소주를 같이 먹는 건 플러스니까 죄가 아닌 거야. 신은 분쟁을 싫어하시지.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닌가? 신은 분쟁 지역인 한국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한국에서 돼지고기와 술을 마셔도 보고 있지 않을 거야. 한국인들은 몸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도축한 고기는 부정한 음식이 아닌 것이다.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에 신께서도 할랄 푸드라고 인정할 것이다. 참 재미있죠? 이건 마치 술이 과일 썩은 물이라면서 과일 먹는 것과 같다는 논리, 담배는 몸에 해로우니까 전부 다 피워서 없애자는 궤변과 많이 닮아있죠? 그만큼 삼겹살의 유혹 앞에서는 그들의 굳건한 신앙도 흔들리나 봐요. 실제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종교적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나라에서 온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다들 한국에 오면 처음엔 밥을 따로 먹더니 며칠만 지나면 삼겹살 굽는 냄새에 끌려서 어느새 모르는 척 끼어들어 먹고 있다네요. 삼겹살 굽는 냄새는 스님들도 번뇌에 빠지게 만든다고 할 정도니까 버틸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만요. 심지어 자기들이 삼겹살 구이용 판까지 따로 제작해서 틈만 나면 삼겹살 구워 먹자고 졸라대는 바람에 어떨 땐 일주일 내내 회사 점심이 삼겹살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한국에선 쌈을 싸서 먹고 채소와 쌈장과 함께 먹는 반찬이니까 할랄 푸드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지 뭐예요. 그래도 종교적 양심에는 찔리는지 삼겹살의 소주는 신앙을 시험하는 악마의 음식이라면서 먹고 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죄를 뉘우치는 기도 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함께요. 막상 그렇게 해놓고 밤이 되면 자기들끼리 또 삼겹살 먹으러 나간다니까 그들에겐 정말 참을 수 없는 유혹인가 봐요. 어느새 한국 서민들의 음식에서 누군가에겐 죄를 지어도 먹고 싶어지는 음식, 세계인들을 유혹하는 한국만의 특별한 음식이 된 삼겹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죄를 짓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살찌는 건 신경 써가면서 채소도 골고루 먹는 게 좋겠죠?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신앙이고 종교라고 하는데 그것마저 뛰어넘는 무서운 삼겹살의 유혹 이야기였고요. 개인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을 때를 떠올려봐도 김치 생각이 날 때는 그래도 딴 생각을 하면 좀 없어지는데 삼겹살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이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번 맛보면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표현에 공감합니다. 다만 삼겹살의 경우 지방이 엄청 많이 함유되어 있는 만큼 너무 고기만 먹으면 고지혈증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삼겹살을 드실 때는 항상 적절한 채소, 쌈과 파무침 등등을 곁들여서 골고루 꼭꼭 씹어 드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슈퍼땡스를 통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할 예정이고요. 슈퍼땡스를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땡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